매일 아침을 뉴스로 깨웁니다. 신율의 출발 새아침. 옥시에 대한 불매운동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왜 이제야 우리 사회가 움직이냐 하는 점입니다. 여기에는 그동안 모르랬는지 모르는 정치권과 정부 그리고 공권력이 한몫했을 거라는 생각입니다. 이는 그동안 옥시 측과 피해자 그리고 유족 간의 법적 공방이 오가는 동안 일종의 방관자적 역할을 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게 하는 부분인데요. 어쨌든 이제라도 다시 말해서 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라도 우리 사회 전체가 나섰으니까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정치권은 맨날 입으로만 협치를 외치지 말고 그리고 상대 탓만 하지 말고 이제라도 청문회를 개최해서 진상규명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거라는 생각입니다.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오늘 순서 시작합니다. 날이 화창하거나 비가 내리거나 눈이 내려도 나는 망설이지 않는다. 판단하기 전에 눈이 먼저 반응하는 브랜드 잭필드. 늘 반가운 소리로 우리를 맞이하는 코맥스. 이젠 코맥스 홈 IoT로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고 안전한 우리 집을 만날 수 있습니다. 삶의 가치와 행복을 만드는 기업 코맥스. 자, 여러분 다 모이셨죠? 이제 일정 변경해서 4번째 쇼핑센터 방문합니다. 가이드 멋대로 일정이 마음에 안 드시면 인터파크 투어로 가시든가. 해외여행 가이드 인터파크 투어에서는 미리 확인하고 간다. 오 마이 가이드! 가이드 실명제로 더 즐거운 여행. 인터파크 투어. 예,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정리해 보겠습니다. 백병규 시사평론가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처음으로 일본 히로시마를 방문하기로 했다는 소식부터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오는 21일부터 그 28일까지 베트남과 일본을 방문할 때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함께 그 히로시마를 방문하기로 했는데요. 이 1945년 8월 원자폭탄 투하 이후에 미국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그 처음으로 방문하게 되죠. 예. 오바마 미 대통령의 그 히로시마 방문, 지난달 그 존 케리 미 국무장관의 이제 히로시마 방문 이후에 좀 예견돼 왔던 일이기도 하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일본이 전쟁의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게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도 나올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상당히 이제 그런 점 때문에 많이 우려가 되고 있고요. 실제 일본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이와 관련해서는 그 조니 어니스트 그 백악관 대변인이 그 지난 2일 이 브리핑에서 오바마 미 대통령이 그 일본에 그 사과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기자의 질문에 대해서 대통령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이제 말해서 예. 오바마 미 대통령이 그 히로시마를 방문하더라도 그 사과의 뜻은 아니라는 고 이제 분명히 선을 그었습니다. 예. 그러나 그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의 그 일본의 역할, 특히 이제 그 대중국 압박에 있어서의 그 일본의 역할과 비중을 고려한 행보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오고 있죠. 예. 자, 그리고 19대 국회의 쟁점 가운데 하나죠. 이 세월호법 개정안. 이게 지금 처리가 어려울 것 같다는 얘기가 나오죠. 네. 이제 그 세월호 그 특조위 활동 시한이 지금 6월로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개정을 한다면 빨리 해야 되는데 어제 그 국회 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그 여야 간사가 만났지만 세월호 특별법 개정안 처리 접점을 찾지 못했습니다. 예. 이 새누리당의 그 간사인 그 안효대 의원은 특별법 개정 반대가 그 당 지도부의 입장이라면서 이제 그 반대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예. 결국 이제 그 세월호 특별법 개정 문제 20대 국회로 넘어가게 됐는데 이렇게 되면 그 19대 국회의 그 계류 중인 이 다른 쟁점 법안들도 사실상 이 무산될 가능성이 좀 커졌다고 봐야 되겠죠. 예. 그 임시국회 왜 해요, 근데? 그러니까요. 이것도 역시 임시국회 하는 게 취미인가? 유종의 미를 네? 거두겠다는 코스프레가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예. 네. 임시국회 하는 게 취미일 수도 있죠, 뭐.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의장이 사선에 변재일 의원이 내정됐다고 그러는데, 그죠? 네, 오늘 그 이제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그 대표가 그 정책위 의장 그 인선 결과를 이제 발표할 예정인데요. 이 정통부 차관 출신이죠. 이 변재일 의원은 그 19대 국회 때도 그 정책위 의장을 한번 맡은 바 있습니다. 예. 이 경제 쪽에 강한 새누리당의 그 김광림 그리고 그 국민의당 그 김성식 이 정책위 의장 이제 그 대응 카드 아니냐
아니냐 이런 분석과 함께 이제 당내적으로는 이 충청권을 배려한 인사다 이런 소리도 나오고 있죠. 사실 이게 한 번 정책위의장 한 분이잖아요. 원래 그렇죠. 정책위의장은 재선 아니면 3선들이 주로 하는데. 맞습니다. 4선이 이제 한다. 이것도 좀 특이하네요. 국민의당 사무총장에 김영환 의원이 임명됐네요. 그렇죠. 그 주요 당직은 낙선자들 그 우선 배치하는 것이 좋겠다. 예. 이런 그 안철수 상임공동대표의 좋죠. 뜻이 이제 그 예. 관철이 됐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어제 그 최고위원회 그 심야까지 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사실은 상당히 진통이 있었다. 진통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어떻든 사무총장에는 그 낙선한 그 김영환 의원을 그리고 그 전략홍보본부장에는 그 문병호 의원, 이 국민소통본부장에는 그 최원식 의원이 각각 임명이 됐는데 이 안철수 대표와 가까운 것으로 분류되는 이 수도권 낙선 의원들이 이제 대거 주요 당직에 이제 그 포진한 이런 모양새가 됐죠. 예, 김영환 의원이나 문병호 의원은 사실 너무 표 차이가 적게 났잖아요. 그렇죠. 예? 네. 야, 참 그렇군요. 그리고 새누리당이 어제 당선자 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그러는데 무슨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예? 이 비대위 구성 등 당의 안달과 관련한 그 설문조사인데요. 설문 문항은 딱 두 개였습니다. 벌써 이 비대위 구성 얘기를 아직도 하고 있는 거죠. 뭐예요? 네. 이거 맨날 조사만 하네. 이 첫 번째 문항은 선호하는 비대위 구성 유형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건데요. 이제 객관식 문항입니다. 보기가 몇 개 있습니다. 보기 1은 이 관리 비대위 체제. 원내대표가 그 비대위원장 겸직을 하고 비대위는 그 전당대 준비 활동에 전념한다는 것이고요. 보기 2. 관리 비대위 플러스 별도 혁신위. 이 비대위는 전당대 준비에만 집중하고 혁신위는 특별기구로 당 혁신안을 마련하고 이 혁신은 그 차기 지도부 구성 이후에도 그 계속 활동한다는 이런 유형이고요. 예. 보기 3. 이 진단 비대위 체제입니다.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예부 비대위원장이 그 총선 패배 원인을 그 진단을 하면 차기 지도부가 그 비대위 진단을 바탕으로 혁신안을 마련한다. 이런 거고요. 예. 보기 4. 혁신 비대위 체제입니다. 그 외부 비대위원장이 그 정권을 갖고 혁신을 주도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보기 5도 있습니다. 기타인데 다른 의견을 좀 적어주십사. 이렇게 돼 있다고 하죠. 그래서 두 번째 문항이 뭐였죠? 아까 그 관리 비대위 플러스. 아닙니다. 그 두 번째 문항은. 두 번째 문항. 이거는 보기고. 그렇죠. 이제 두 번째 문항은 비대위원장으로 누가 적합하다고 생각하느냐. 당내 인사 2명, 당외 인사 2명씩을 좀 써달라. 이렇게 돼 있다고 그러네요. 예. 어제 오후 5시에 일단 마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도 습관적 설문조사 증후군 같은 게 있나?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좀 궁금하죠? 예. 또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가 어제 초선 의원들한테 줄 서지 말라고 그랬죠? 네. 어제 그 초선 당선자 그 워크숍에서 한 말인데요. 김종인 대표. 누구 사람이란 얘기 그 초선 의원 때 절대로 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를 했다고 그러는데 예. 그렇지 않으면 이후 정치 생활 별 볼 일 없어질 것이다. 이렇게 충고를 했는데 정치인의 가장 큰 덕목은 외로움을 스스로 극복하는 것이다. 이미 인간관계로 그 공천받는 시대는 지나갔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고 그러죠. 예,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백병규 시사평론가였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듣고 계신 주파수는 FM 94.5MHz입니다. YTN 뉴스 FM. 더불어민주당이 8말 9초 그러니까 8월 말 9월 초에 전당대회를 열기로 하고 차기 당권은 과연 누가 맡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자천타천으로 당권 도전 멤버로 불리는 분 가운데 한 분이죠.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전화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정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정청래입니다. 예. 국회 안행위 안전행정위원회 야당 간사 맡고 계시죠. 오늘 네네. 마지막으로 이제 열린다고 그러죠? 네네. 오늘 유종의미를 거두기 위해서 예. 30여 개의 법안을 무쟁점 법안, 논란이 없는 예. 거를 오늘 법안 소위를 오전에 열고 오후에 상임위를 열어서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이번에 그 불거지고 있는 어버이연합 문제도 다루게 되나요? 오늘은 법안 심사를 주로 하기 때문에요. 예. 그 문제는 다뤄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은 그냥 쟁점이 없는 법안,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한 30개 정도 예.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입니다. 예, 그렇군요. 네. 자, 이 당 문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 8월 말 9월 초. 네네. 그러니까 뭐 지금으로 따지면은 한
한 서너 달 남았죠, 그죠? 네. 근데 이때 전당대회가 이제 개최하기로 됐는데 네. 지금 우리 정 의원님도 당권에 이 거론이 되더라고요. 네. 어떤 뜻이 좀 있으세요? 제 뜻이라기보다는 총선을 거치면서 예. 저에 대해서 당대표에 도전하라 하는 권유가 많이 있는 게 사실이고요. 예.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무념무상으로 지켜보고 있고, 또 전당대회 룰이 어떻게 변하느냐 하는 것도 마음을 정하는데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지켜보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네. 근데 뭐 어쨌든 뭐 상황이 되면은 나서겠다 이렇게 또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뭐 요청을 다수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예. 그래서 그게 고민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 정도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근데 어쨌든 우리가 당론적으로 이 더불어민주당의 차기 지도부는 이래야 된다. 이런 뭐 바라는 점 같은 게 있으실 것 같은데 말이에요. 이제 비대위는 이제 8월 말 9월 초에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앞으로 비대위는 좀 뭐 이 3, 4개월 동안 뭐 새로운 무엇을 짜겠다, 새 판을 짜겠다는 욕심은 좀 버렸으면 좋겠고, 예. 전당대회 준비에 공정하게 준비를 하는 것이 지금 비대위의 좀 역할이었으면 좋겠고요. 예. 그리고 당원과 국민들로부터 뽑히는 새로운 지도부는 예. 몇 가지 과제가 있죠. 예. 첫 번째는 새롭게 구성된 20대 국회, 정기국회에서 성과를 내야 되는 유능한 정당이다 하는 성과를 내야 되는 게 하나 있겠고요. 또 예. 하나는 내년 4, 5월쯤으로 대선 경선을 치러야 되거든요. 예. 내년 여름을 지나가면 상당히 대선을 준비하는데 촉박하고 여러 가지 부분에 준비가 잘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선 경선을 4, 5월쯤에 치러야 되는데 그거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준비하는 그런 차기 지도부 두 가지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예. 근데 뭐 그렇다면은 지금 여러 가지 준비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네네. 혁신형, 관리형 어떤 거라고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뭐 그걸 굳이 이분법적으로 나눌 필요는 없겠고요. 예. 혁신형과 관리형을 저는 혼합해야 된다. 차기 지도부는. 그리고 혁신을 한다는 것은 뭔가 변화하고 새로운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는 것이고요. 예. 관리형은 대선 경선을 공정하게 치르고 아름다운 경선과 아름다운 승복. 이래야 국민에게 감동을 주지 않습니까? 예. 불공정하면 감동을 줄 수가 없죠. 대선 경선에서. 그 두 가지 관점으로 본다면 예. 관리도 잘해야 되고 또 변화와 혁신도 잘해야 되고 그런 과제를 안고 있죠. 근데 4월에 대선 후보 경선 말씀하셨는데 네. 과거에는 전부 여름 다 지나서 이게 뽑히고 이랬잖아요. 그것이 그러니까 좀 잘못됐던 거죠. 2002년 노무현 대통령 경선이 4, 5월에 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지난 대선 경선이 가을에 해서 10월인가요? 정동영 후보 당선될 때도 제 기억으로는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늦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선거대책위원회 꾸리기도 어렵고 여러 가지 정책을 공약을 입안하는 것도 어렵고. 예. 그래서 2000년 노무현 대통령 경선할 때처럼 예. 좀 봄에 하고 그다음에 대통령 후보가 국민들에게 계속 노출될 수 있고 또 대통령 후보의 공약을 선보일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기회를 갖는 것이 대선 승리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내년 5월 안팎으로 좀 대선 경선을 치러야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김종인 대표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뭐 당내에서 대선까지 역할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사실. 비대위는 어쨌든 전당대회를 치르게 되면 끝나지 않습니까? 예. 그 다음에는 또 역할이 있겠죠. 저는 그것까지는 아직은 저는 속단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예.
김종인 대표가 이런 말을 했더라고요. 초선 때부터 누구 사람이란 소리 듣지 말아라. 공천 받는데 지장 있지 않겠냐. 눈치 봐가면서 우려하는 분들이 많은데 인간관계에 의해서 공천되는 시대는 아니다.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 말? 원론적으로는 저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하지만 실제적으로는요? 근데 그 원론적인 말대로 예. 잘 될지 아니면 되고 있는지는 좀 살펴봐야 되겠죠. 예. 원론적으로는 저는 맞는 말씀이에요. 원론적으로는 그렇지만 실제적으로는 좀 많이 다를 수 있다 이 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번 공천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말씀이시죠. 그죠? 그걸 뭐 케이스별로 좀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네. 자,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인가요? 박근혜 대통령이 여야 원내지도부하고 청와대에서 이제 만나기로 했는데 네네. 이 자리가 어떤 자리가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총선 민의에 대해서 대통령이 겸허하게 수용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쨌든 이번 총선은 새누리당 입장으로 본다면 참패를 그렇죠. 가져오지 않습니까? 예. 1당에서 2당의 지위로 내려앉고. 예. 근데 그 이유는 첫 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오만과 독선, 불통의 리더십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국민 행복 시대를 연다고 해놓고 마치 국민을 항복시키려는 그런 오만한 자세를 저는 국민들이 심판을 했다. 예. 이렇게 보거든요. 예. 그러면 이번 여야 원내 지도부를 같이 이제 청와대에서 회동을 할 텐데 예. 대통령의 메시지는 그동안 대선 공약을 파기했던 것, 예를 들면 누리과정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진솔하게 저는 사과해야 되고 이번 총선에서 박근혜 정권을 왜 심판했는지 그걸 되돌아봐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국정교과서라든가 테러 방지법 그리고 세월호 특별법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상당히 박근혜 정권에 대한 반감이 있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상적인 원위치 저는 그런 부분이 가시적인 조치가 좀 있어야 지금 성난 민심을 수습할 수 있다 이렇게 예. 생각하고요. 예. 또 하나는 저는 우상호 원내대표가 좀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 게 좋은 정권이냐 좋은 정부는 세금을 누구한테 어떻게 걷고 누구한테 어떻게 쓰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명박 정부 때 재벌과 대기업에 특혜를 줬던 법인세 인하 3% 그것이 일자리 창출이 아니라 지금 사내 유보금으로 다 쌓이고 있거든요. 예. 그리고 서민들은 거기 세금을 재벌들에게 깎아준 세금을 메꿔주고 있거든요. 예. 1년에 10조 이상이 그런 세금으로 이제 더 징수가 되는데 그런 것도 정상화시키고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총선을 참패한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자세가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뭐 국회를 심판했다 이런 좀 허무맹랑한 논리는 이번 기회에 좀 거두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뭐 만나는 게 협치의 일환이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죠? 네네. 협치 어떻게 보세요? 잘 될까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협치에 대한 기본 전제 조건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국민들이 박근혜 정권을 심판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통령이 겸허하게 수용하고 인정을 할 때만이 결국은 뭔가 야당도 여당에게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예. 가능성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예. 지금 같은 불통의 리더십을 열지 않는다면 그걸 바꾸지 않는다면 실제로 야당의 협치를 기대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 그것을 야당의 협조를 부탁하는 것도 좀 본인 스스로도 좀 꺼려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야당과 국민들이 이번에 총선에서 원했던 것은 대통령이 그러한 정치가 아닌 통치 스타일을 좀 바꿔달라. 이런 것을 대통령께서 좀 잘 수용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 어쨌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요새 억울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대통령병에 걸렸다, 짠돌이다. 이거 자긴 전혀 아니다. 이거 인터넷 방송에 올렸던데 어떻게 보셨어요? 네네. 어떻게 보셨어요? 글쎄요, 좀 큰 지도자라면 이러저런 국민의 따가운 질책에 대해서 강론으로 하나하나 반박하는 것은 좀 볼썽사나운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호남에서 이번에 좀 표를 많이 얻은 것은 예. 여당과 연립정부 연정하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예. 정권을 교체하라고 호남 민심은 한 건데 마치 정권 연장에
부욕하는 듯한 이런 태도, 이런 거부터 큰 선이 굵게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을 선명하게 좀 보여주는 것이 예. 지도자로서의 길이지, 하나하나 비판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다 보면 그냥 좀 짜잘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는데 다 본인 하기 나름이겠죠. 우리 정 의원님도 억울한 게 많으시잖아요. 그죠? 그런 것은 국민들이 다 아시는 거고, 그렇지만 어쨌든 제가 더 큰 유세를 만들어서 오히려 공천에 떨어졌지만 공천 붙은 후보들 돕고 다니니까. 예, 보기 참 좋았어요. 보기 좋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네. 잘 알겠습니다. 일일이 강론대로 케이스별로 대응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 2부에서 뵙겠습니다. 록록록록록록비드 면역은 높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면역은 낮아도 안 돼요. 안 돼요. 녹용 추출 성분 록비 록록록록록비드. 본 제품은 건강기능식품 광고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마무입니다. 진학과 시험이 고민이신 분들을 마마무가 응원합니다. 내가 폴리텍 나의 꿈은 폴리텍 세상을 바꿔가는 모든 기술 폴리텍 대학 함께 가요. 누구나 원하는 최고의 인재 여기 아름다운 그대가 있어요. 네 겉에 저 겉에 폴리텍 난 그대만의 폴리텍 이 캠페인은 고용노동부와 한국폴리텍대학이 함께합니다. YTN 라디오 캠페인. 환자에겐 편안하고 안전한 간호를 제공하고 환자와 가족에겐 사회적, 경제적 부담을 줄여줄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에 간호사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대한간호협회가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대한중소병원협회와 함께 운영하고 있는 간호인력취업교육센터에서 간호사 여러분의 경력단절로 인한 어려움과 재취업 문제를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간호사 여러분, 내일을 잡으십시오. 자세한 내용은 1522-1755, 1522-1755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소통의 아침을 여는 공정한 목소리. 신율의 출발 새 아침. 신율의 출발새 아침 2부 순서 먼저 광고부터 들으시죠. 페이스 도루코 면도기 도루코 페이스 면도기 페이스 안전하고 부드러운 대한민국 면도기 안전하고 부드러운 면도 그 이상을 경험하세요. The Shaving Innovator Dorco Pace.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을 30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031-497-0561. 사장님, 성악가 김동규 씨네 집 바닥재 좋던데 우리 집도 똑같은 걸로 해줘요. 아, 요즘 떠오르는 바닥재 스타 강마루. 스타일 좋고 습기 열 긁힘에 강하니까 오래 사용하려면 그래서 스타 강마루를 하는구나. 성악가 김동규입니다. 강마루 스타는 스타 강마루. 스타 강마루. 연일 계속되는 황사로 기분까지 답답한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솔의 눈을 항상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시원한 솔싹 추출물이 입안에 솔솔 솔바람을 불게 합니다. 이상 머리까지 시원해지는 느낌 솔의 눈이었습니다. 솔의 눈. 바다가 보이는 집에 대한 로망이 아닐까. 인천대교와 바다 조망을 누리는 남다른 생활, 남다른 가치. 클래스가 다른 프리미엄 오션 클래스 센토피아 송도 더샵. 5월 20일 주택홍보관 오픈. 조합원 가입 문의 032-723-9600. 시공예정사 포스코건설. 요즘 비행기표 예약 어디서 하오? 트래블 하우. 최저가 비교는 하오? 트래블 하우. 가격 비교에서 결제까지 한 번에 항공권 어플 트래블 하우. 얼마나 쉬운지 나 김영옥도 하오. 안 깔고 뭐 하오? 트래블 하우.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 집중기 주물 작업 연마 작업 페인트 작업 분진가스 냄새 연기 작업 장 분진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영등포 전시장 그랜드 오픈. 5월 초 강서, 목동, 강북, 제주에 이어 이제 가까운 영등포에서도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를 만나는 새로운 선택. 메르세데스 벤츠 공식 딜러 KCC 오토. 5월 롯데하이마트 전국 동시 세일. 신제품 가격이 해피. 무이자 카드 혜택이 또 해피. 자전거 경품이 200대나 되니까 해피. 라미란도 스마트한 선택. 하이마트 5월 5일부터 29일까지. 경품은 행사기간 매장 방문 고객 중 응모자 대상. 자세한 사항은 매장 문의. 아, 중고차 저렇게 팔면 손해인데요. 내 차 어떻게 파는 게 잘 파는 거죠? 오토벨의 전화 한 통이죠. 국내 최대 중고차 경매 서비스에서 경쟁 들어갑니다. 오, 가격 정점이네요. 그대로 내 통장으로 슛. 역시 현대글로비스 오토벨이에요. 중고차 팔 때 오토벨로 콜. 1600-0080 오토벨. 예, 지금 시각 7시 40분 14초 지나고 있는데요. 자, 수요일 아침 교통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미란 캐스터. 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입니다. 어제 비가 온 후 오늘 아침 공기가 더 맑아지고 깨끗해졌습니다. 주요 도로 중심으로 출근길 교통량이 늘고 있는데요. 현재 강변북로 일산 방면 잠실대교에서 청담대교 사이 4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남대교에서 반포대교 구간 1차로에서 추돌 사고 일어났습니다. 뒤로 오는 차량들이 밀리고 있는데요. 성수부터 반포대교까지가 정체입니다. 반대 구리 방면 가양대교부터 동작대교까지 밀리고 있고 올림픽대로는 하남 방면 방화대교부터 한강대교, 한남대교 지나 성수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는 상태입니다. 반대 김포 쪽으로도 잠실 철교부터 동작대교까지는 30km 미만입니다. 그 밖에 동부간선도로는 도심 방면 상계교부터 성수 분기점까지 긴 정체가 이어집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교통정보였습니다. 신율의 출발새 아침.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관련해서 옥시가 살균제의 위험성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요. 얼마 전 피해자 한 분과 환경보건 시민센터의 최영 소장이 항의 방문단을 꾸려서 영국 옥시 본사에 직접 찾아가 항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영국 내에서도 이 사건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고 하는데 실제 항의 방문단은 이틀간 동행 취재한 영국 런던의 김수정 통신원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런던입니다. 예. 지금 이제 항의 방문단하고 같이 동행 취재를 하셨다고 그러는데, 그죠? 네, 한 이틀 정도 같이. 이틀 정도요? 예. 항의 방문단, 현지에서 어떤 일을 했죠? 예, 말씀하셨다시피 피해자 가족인 김덕종 씨와 환경보건시민센터의 최영 소장 두 분이 지난 4일부터 10일까지 영국과 덴마크를 항의 방문했는데요. 예. 5월 5일에 그 영국 런던의 옥시 본사 레킷 벤키저 연례 주주총회 행사장을 찾아 한국에서 일어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알렸습니다. 그 방문단은 도착하자마자 레킷 벤키저의 대변인을 만나서 항의 서한과 요구서를 전달했고요. 이 서한은 주총 의장에 의해서 회의 중에 낭독됐습니다. 다음 날에는 그 레킷 벤키저의 본사를 찾아 라켓이 카푸어 CEO를 직접 면담했고요. 런던에 있는 테스코에서 세 차례 피켓 시위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변호인단과 만나서 이 사건을 영국 검찰에 정식으로 고발하는 소송건을 추진 중이고요. 영국에 거주하는 한인 교민들과 간담회를 갖고 가습기 살균제 문제에 대해서 후속 조치를 함께 하자는 어떤 연대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예, 근데 혹시 레킷 벤키저의 CEO는 공식 사과는 거부한 모양이더라고요. 언론 보도를 보니까. 언론 보도에는 이제 사과, 리그렛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유감. 이게 유감이다. 그래서 이게 어떤 시각으로 보면 사과고 어떤 시각으로 보면 진정성이 담겨 있는 사과냐 이런 의문을 품을 수가 있는 거죠. 예, 근데 옥시 레킷 벤키저라는 회사 이게 영국에서도 굉장히 큰 회사인가요? 그렇죠. 굉장히 작년 기준으로 44빌리언 파운드, 우리 돈으로 7조억 원이 넘는 엄청난 시장 규모를 가지고 있고요. 사실 회사 이름보다는
회사에서 파는 생활용품으로 시민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기업입니다. 예. 건강이나 뭐 위생에 관련돼서 주로 세제나 방향제 같은 생활 필수용품을 생산해서 팔고 있고요. 디톨, 듀렉스, 뭐 유로펜, 바니쉬 이런 제품은 모든 슈퍼에서 대부분 팔고 대부분의 가정에서 상대하고 있는 일상적인 상품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국 언론도 네. 이걸 좀 보도를 했나요? 반응이 어때요? 이번에 방문단의 그 영국 방문을 통해서 좀 보도가 많이 됐고요. 그러니까 이번 그 BBC를 비롯해서 로이터, AP통신 등 주요 언론들이 현장에 나와서 취재 경쟁을 벌일 정도였습니다. 그 파이낸셜 타임즈나 텔레그래프 같은 많은 신문들이 그 레킷 벤키저의 최고 경영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한국에 사과하다라는 식의 헤드라인을 실제로 뽑기도 했고요. 예. 이 회사가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는지, 한국에서 어떤 불매운동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 세부적인 내용을 비교적 비중 있게 다루기 시작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영국 현지 사람들, 영국인들한테도 이 사건이 충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현장에서 만난 많은 그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사건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질문을 하고 사진을 찍고 그랬습니다. 그 자세한 내막을 들은 영국인들은 다들 커다란 충격에 빠지는 모습이었는데요. 예. 대부분 시민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어요. 다들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했고 어떤 중년 부인은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글썽이기까지 했습니다. 많은 시민들 반응이 영국 회사가 이런 비극에 연루되어 있다는 게 수치스럽다, 부끄럽다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아니, 지금 그래서요. 근데 제가 한 가지 좀 안타까운 게 뭐냐면, 저도 그 항의 방문단을 봤는데, 이분들이 이제 그 노란 조끼를 입고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에 우리나라 말만 써 있더라고요. 그걸 좀 영어로 이 조끼에다가 쓰고 다녔으면 더 좋았을 뻔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효과적이었지 않았을까? 그럴 수도 있는데요. 그분들이 이제 피켓에는 피켓은 그렇게 하는데, 예. 이게 조끼에다가도 사실은 우리나라 말만 써 있는 조끼를 입고 가셔가지고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네, 그분은 좋은 아이디어시네요. 근데 어쨌든 피켓에는 영어로 써 있었고 전단지 같은 걸 만들어서 발표하기는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래서 영국인들이 그렇게 충격을 받고 있다. 그렇다면 영국에서의 옥시 회사도 좀 타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글쎄요, 모르긴 몰라도 인식이 좋아지지는 않겠죠. 예. 제가 이걸 왜 여쭤봤냐면요.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불매운동이 시작이 됐는데, 옥시에 대한. 예. 영국에서는 어떤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거든요. 아직까지 영국에서 불매운동의 조짐은 전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하지만 현지 환경단체들과 시민단체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이번 방문에 현지 언론들이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어떤 불매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명분이나 가능성은 존재한다고 생각되는데요. 예. 다만 한국이나 유럽의 안전 규정이 다르고 판매되는 제품도 사실 많이 다릅니다. 예. 그래서 현지에서 판매되는 제품이 어떻게 유리하다 이런 근거가 나와야 확실한 불매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예. 그리고 피해자들이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했던 덴마크에도 항의 방문을 했다고 그러네요. 예. 덴마크도 이제 가셔서 가습기 살균제 중에 하나인 세퓨 원료 판매 회사인 캐톡스를 고발하고자 덴마크도 찾았는데요. 예. 이 문제는 캐톡스가 폐업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회사 앞에까지만 가시고 주 덴마크 한국 대사를 만나서 진상 규명을 부탁하고 덴마크 정부 환경식품부 환경청을 찾아가서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예. 또 덴마크 환경단체 그리고 덴마크 환경단체인 덴마크 지구의 벗들과 또 연대를 해서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니, 폐업을 하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법적으로 어떻게 소송이 가능하고 폐업을 해도 그게 가능한지 모르겠네요.
예, 그 부분 때문에 그 소송을 할 수 있는 방안을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환경단체나 그 전문가들에 따르면 검찰에 형사 고발을 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런데 그 환경청과 검찰청에서는 이번 사건이 접수가 되면 적극적으로 수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고 하니까 뭐 어떻게 소송을 할 수 있는지를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영국 현지에서도 좀 여론을 좀 더 일으켜야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글쎄, 이분들이 항의 방문단이 방문을 했을 때 그 현지 교민들 말씀들도 이게 후속 작업을 계속 해야 된다. 이게 이 사건 자체가 너무 알려지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그 지속적으로 교민들이나 유학생들이나 어떤 항의의 행동을 보여서 어떤 여론 형성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논의들이 오고 갔습니다. 예. 어쨌든 영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에 이 문제는 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21세기인데 이런 원시적인 사건이 일어났고 그것도 그렇습니다. 사실 5년 후에나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도 사실 그렇게 상당히 좀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하지만 늦었더라도 철저하게 이 문제를 좀 널리 알리고 다시는 이 지구상에 이런 일이 없도록 만들어야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영국 런던의 김수정 통신원이었고요. 신율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는 여기서 줄입니다. 전 잠시 뒤 8시 10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